2002년 시작부터 꼬여가는 대한민국. 제목 주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25년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꼬여가고 있습니다. 왜 꼬여가냐면 간단하죠. 이제 사실 저는 정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기보다 경제 문제나 이런 다른 관점들을 말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걸 설려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가 안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지난주 다 보셨겠지만 연말연시 넘어오면서 연말에 큰 사건도 있었고, 그 사건이 가시기도 전에 공수처에서 윤석열이하고 잡으러 가가지고 실패도 실패지만 그 시도를 해 나가면서 웃긴 일로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소리 들을 만큼 웃긴 일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어제까지 원래 영장 청구해가지고 새로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엉망이 되어버렸죠. 엉망이 되면서 외신들을 보면 나오지만 저 외신들에서 이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영상만 보지 마시고 보면 제일 인상적이었던 기사가 이제 저거죠. 영국 BBC에서 나온 거. 탄핵이 된 대통령을 될 정도의 대통령을 잡아가는데 이런 고통, 고난을 겪어야 되냐.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거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경제 활동의 주체인 국민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주체자가 이 문제를 해결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탐욕, 욕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자기들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정보 관료들은 그 안에서 지금 눈치 보게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권이든 정권이 바뀔 때 이 정권의 욕을 안 들어먹어야 되고, 어느 정권이든 자기는 비로부터 살아야 되고, 어느 정권이 오든 자기는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참 재밌는 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치인은 자기 노선대로 따라가지만 행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부 관료라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은 올바른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할지 몰라도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기회주의에 빠지거든요. 기회주의에 빠지고 기회주의를 채택하고 기회주의 노선에서 따라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챙기느냐, 자신의 이익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가 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몫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그는 지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문제도 매듭지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문제 많이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나로 인해서 비롯됐건 상대로 인해서 비롯됐건 간에 내가 이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상대에도 서에서 해결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관점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 관점들 속에서 자신의 거를 또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뒤로 빠지고 아니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다 추구해 나가는데,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상황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는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표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대통령을 뽑고 입법부를 뽑고 해가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뜻을 받아서 좀 편안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권력을 모아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이 뭡니까? 입법부,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죠. 시의원, 의원들, 입법부, 의회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입법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행정이나 이런 걸 처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잘 다스려 달라고 한 것이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만든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뭐랍니까? 총리를 임명하고 자기 밑에 사람들 쭉 임명해가지고 각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법 체계를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하니까 법 체계를 만드는 게 사법부가 있는 거고, 사실 이 대통령제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사법부도 제 역할을 못한 거고, 이번에 같이 사법부 제 역할을 못하는 거고, 입법부는 나름 잘했는데, 문제는 행정부 수반인 사람이 다른 걸 다 틀어버리니까 이렇게 엉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위주로 먹고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무역 상황이 안 좋은 이때, 그리고 경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을 찾아내고, 그 먹고 살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끝날 때까지 몇 달, 그리고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도 그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그러면 결국 올 여름까지는 우리나라는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탄핵이 가결되고, 시나리오대로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저 사람이 윤석열이가 나와서 다른 내란 수사를 받고 이렇게 되면 편하겠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6개월 가까운 동안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스텝부터 꼬여 들어가는 거죠. 다음 주 되면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유사일의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유사일의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사절단 하나는 파견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파견할 겁니까?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격이 안 맞거든요. 이 격이란 게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그 격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저 현대라든지 큰 대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건데, 2025년에 대한 어떤 미래 사업 계획을 제대로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간단합니다.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이면, 이번에 내란수계 혐의 잡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 미루고 질질 끌다가 탄핵이 부결되면 어떤 폭풍이 불 건지 경제인들은 제일 잘 알거든요. 탄핵이 부결되면 윤석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계엄령하면 선포합니다. 왜?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나한테 잘못 보이는 놈들 다 잡아들이겠다가, 그걸 꼭 분풀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진짜 피바람 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올해 내가 한국에 경제하는 사람이 사람 뽑고 투자하고 뭔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도 무슨 말을 못해요. 누가 먼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외국으로 하기는, 미국으로 가는 거는 이미 현대 같은 데는 뭐 그런 계획들을 다 해놨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국은 과연 어떤 일을 해놨는가? 암울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암울함의 극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의 방법을 잘 찾으셔야 돼요. 각자 도생은 딴 게 없습니다. 잠시만요. 축구 그거구나.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신태용 감독 경질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첫 스텝부터 꼬여가고 있는데 사실은 뭐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만 뭐 어떻게든 대통령을 어떻게 불러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빨리빨리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올 한 해 전반기는 날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미래 계획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잡으시라고요. 정말 진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맞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소수의 이번에 서울 와서 만난 분들 중에 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컨설팅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풀려나가고 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일이 자꾸 더 들어오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가끔 만나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잘할 사람인지 못할 사람인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못할 사람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자중하고 계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라고요. 우리나라 뭐 제가 이거는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학적으로 모든 우리나라는 경제학적 여러 분야를 봤을 때도 안 됩니다. 그 조금 전에 그 AI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AI 분야를 설명해 주면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챗GPT를 하고 있는데 챗GPT를 지금 자기 활용법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AI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여기서 이미 낙오돼 있다. IT 산업으로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지만 지금 미래 산업, 빅테크 산업에서는 낙오돼 있다. 그래서 속상하실 테지만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서든 밖에서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지금은 자본을 저는 바깥으로 분산해라고 해요. 한국 내에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 하고 있고 대부분 그것도 잘 되는 사람들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투자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안 될 사람들은 현금을 제일 보존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뭘 하거나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앞으로는 잘 될 게 없습니다. 잘 될 게 없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특히 제일 심한 게 R&D 산업 예산 깎은 거잖아요. 제가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가부 예산이나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거죠. 국방부에도 엉뚱한 예산을 늘리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그동안 몇백 조 갖다 쓴 데가 여가부에서 갖다 쓴 돈, 이런 돈들은 사실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보시 알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국가 정책을 밀고 나갔던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십몇 년 동안. 잠깐 있었지만 그것도 엉망이었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속상한 정도가 아니고 실패하니까 아예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투자를 하든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장 하지 말고 잠시 지금 빠져 있으라고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당 사항이 좀 버텨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먹거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있어요. SK라든지 특히 SK는 뭐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다른 분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에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 반도체 분야예요. AI 말고 AI용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컨택을 받은 데는 삼성은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SK는 받고 있으니까 요거 하고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자동차 이 두 개 분야로 계속 나갈 거고 그리고
저거 관광산업에서 외국으로 투자하는 관광산업들은 됩니다. 외국계 회사나 외국계하고 합쳐서 하는.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석유화학공업 안 되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하거나 뭘 투자를 하신다해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삼성은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저 평택 반도체 공장이 지어졌을 때 저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풀만한 저 반도체를 사갈 만한 기업이 없어요. 저 열심히 짓고 있는데 안타깝게 저기서는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 못 하거든요. 고성능 반도체 생산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그리고 중가 반도체는 이미 중국에서 이미 따라온 지 오래되고,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AI용 반도체나 AI용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간 데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이거는 싫든 좋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AI에 관련된 산업주, 특히 뭐 서버 만들어낸다든지 안 그러면 기본 작은 통신망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회사에 투자하고, 그런 한국에는 없으니까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인재들이 이미 미국으로 간 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쪽에 투자하셔야 그나마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다음 정권도 힘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생각해 보시죠. 누가 능력자가 있는지. 그리고 핸디캡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정권에 누가 나오는데도, 자, 여당에서 홍준표든 한동훈이든, 야당에서 이재명이든, 이재명은 다른 사람 나올 사람 없으니까. 이 세 명이 능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생명이 주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준석이는 지가 나가면 된다는데 이준석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도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대선이 문제고 다음 지도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가 찾아가지고 자기 운에 맞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데 투자하셔가지고 일단은 조용히 꼬리 내리고 사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맨날 여기 그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이 스텝은 계속 꼬여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대한민국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쁜 게 축적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느 한쪽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터뜨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도 없고 그 터뜨림의 고통을 여러분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걸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그래서 부동산에다 국가 정책도 부동산에 수백 조를 쏟아넣었고 여러분들도 국가에다 부동산에 수백 조를 돈을 쏟아넣은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급등인 게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 왜 부동산에다가 하는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미래는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거든요. 웃기죠? 잘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왜?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 다 하고 있고 다른 거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번에 와서 만난 그 서울에 있는 그런 팀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굴지의 그런 큰 그룹들인데 그 그룹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나 정치가 완전히 바닥을 갈 거라고 예상하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이미 찾아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웃긴 게 작년부터 그래 하고 있고 올해는 그게 더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개의 기업 제가 언급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직접 들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는데 그냥 그래서 한국에 있는 건 추천을 못해도 언급 못하는데 외국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엔터업계도 다른 식으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다른 식으로 방향 바꿔 나가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직 우리나라 K 엔터라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얘가는 계속 살아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살아나갈 거고. 그건 계속 주목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이미 아예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뭐냐,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 안 하는데 왜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국장은 적당히만 보고, 미국은 어차피 기회의 땅이에요. 또 다시 한번 온 기회의 땅입니다. 지금 중국은 사실은 망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부동산이 무너져도 다른 IT가 남아있어요. IT가 남아있고, 중국은, 이런 겁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힘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최강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의 데이터는요, 1억 킬로미터의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미국도 3천만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소프트웨어 만들고, 이런 것을, 테슬라든, 뭐, 다른 차에 현대차든 넣고, 전 세계적으로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들어갈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이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 거 못 쓰게 하겠지만 그거는 자기 나라 안에서 못 쓰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우리는 하드웨어 차는 만들 수 있지만 들어간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운영 체계들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기술들은 거의 미국, 중국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작 그 벤츠 전기차에서 불 한 번 났다고, 그 한 번 탔다고 해갖고, 그 포비아 생겨가지고 전기차 안 탄다, 불안하다 안 탄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별로, 차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스프링쿨러가 잘못돼가지고, 그 스프링쿨러는 인재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벤츠 그러니까 전기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포비아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물론 그게 다 정치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그런 데 빠지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차를 보고 가십시오. 뭐 사고 나고 이래도 크게 문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번에 미국에서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놨지만은, SNS에 올려놨지만은, 미국에 누군가가 테슬라 이런 거 고발하려고, 테슬라에 문제 있는 거 고발하고 하려고 자폭 테러를 했잖아요. 트럼프 호텔 앞에 가가지고 일부 테슬라에는 사이버 트럭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데 경고를 한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폭공을 싣고 군 출신이 차를 터뜨렸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줬잖아요. 차 안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폭발하면 호텔에도 영향 미치고 다 미쳐가지고 차도 박살날 테니까 자기는 이미 죽을 생각했고 차도 박살날 테지만 대신에 자기 속에 성과를 얻을 거라 한다. 웬걸 지는 뭐 건동자살 했으니까 말고 차는 터졌는데 안에 폭발물을 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차가 견고했던 겁니다. 도리어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봐라 우리 차는 좋다. 안전하다. 저 친구가 차를 잘못 골랐다. 한마디로 우리 차를 몰랐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자는 더 많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배팅을 하고 부자가 되는 거기다가 비싸도 지금이 그나마 항상 말하지만 쌀 때입니다. 우리 와인 마시는 사람들이 격언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인은 언제가 제일 싸냐? 지금 네가 잡았을 때가 제일 싸다. 내일 되면 더 오르고 모레 되면 더 오르고 내년은 더 오른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고 지금이라도 잡으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빨리 사는 방법은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가능하면 대한민국 안에서 뭘 적게 하고 포기하고 능력이 있으면 외국으로 잠시 갔다 오는 것도 괜찮고 외국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걸 찾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뭐라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헛된 희망을 품으면 그 헛된 희망 때문에 도리어 고통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연초부터 꼬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꼬임이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냥 분야 속에서 전 세계는 다 자기 치고 나오고 자기 앞가림 하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망하지 않았고요. 중국은 자기들 뭐 부동산만 그거는 한국이 자꾸 그런 것만 보도해서 그런데 걔들도 그거 압니다. 하지만 그거 무너진다고 해서 중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힘은 들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세계 2등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중국은 투자할 게 없어요. 중국은 투자하지 말고 중국 관련주, 특히 AI, 자동차, 이런 관련된 거, 자율주행 자동차, AI 관련된 거,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그나마 투자하신다면 그런 데 하고, 한국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가끔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앞으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R&D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이 구축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신규로 연구할 만한 인력들이 한국에서 배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애들은 이미 그 공대를 안 간 지 오래됐잖아요.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기술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아니면 자기가 들어간 회사를 부강하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스타트업을 하든 뭐 유니콘 기업을 만들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서 그걸 안 한 지 오래되거든요. 편안하게 난 살고 싶다. 그렇게 자식들 키우는 게 부모 탓 아닙니까? 부모 탓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예 걸지 마시라고요. 아예 다른 걸 방법을 찾으세요. 대한민국 안에서 뭐 하려고 하면 아예 안 된다.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맨날 하는 이야기 또 해야 되느냐? 안 들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절대 좋아지지도 않고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